안경이 자꾸 흘러내린다. 지인과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인의 안경이 자꾸만 흘러내립니다. 지인의 말로는 한 달여 전에 안경테의 나사가 헐거워져서 안경이 자주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불편하지 않을까 하고 물어보니 처음엔 불편했는데 이젠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하네요. 어떤 물건이나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그 기능 중에 하나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나 전자레인지일 수도 있고요. TV일 수도 있고요. 지인과의 사례처럼 안경일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지거나 고장난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없으면 불편할 정도의 기능이 고장났다고 생각하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불편해서 안 되겠다. AS 센터에 바로 가서 수리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그 기능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냥 불편한 대로 사용하시는 편인가요? 그처럼 불편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고장 수리하는 것을 하루하루 미루다가 고장난 것에 익숙해지시는 편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입니다.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인의 안경이 자꾸 콧등으로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지인은 코끝을 찡긋거리거나 손으로 안경을 다시 올려 쓰곤 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면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기 마련이잖아요. 보통은요. 저는 자꾸만 흘러내리는 안경에 눈길이 갔습니다. 이제까지 잘 사용하고 있던 제품이나 상품, 물건이 가끔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안경의 테가 헐거워져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완전히 고장나서 다시 사용하기 힘든 경우라면 새로 구입하는데요. 완전히 고장난 것이 아니라 고쳐서 사용할 수 있을 때도 많죠. 중요한 기능은 잘 되지만 부가적인 기능, 예를 들어서 없으면 살짝 불편할 정도의 고장도 있는데요. 이런 때 많은 분들은 바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냥 사용하다가 나중에 고장나면 바꿔야겠다 하곤 합니다. 어쩌면 이런 경우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많을지도 모릅니다. 고장이 났을 때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요.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그 불편한 기능, 그 살짝 고장난 기능과 부분에 익숙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 고장난 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사용에 있어서 점점 익숙해지죠. 그 고장이 정말 중대한 고장이어서 그 물건이나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면 불편해서라도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 교체를 하지만 불편은 한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 이런 때는 차일피일 수리를 미루게 됩니다. 불편함을 느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장난 것에 나름대로의 임시방편, 대안이 생기기도 합니다. 컴퓨터를 하다가 모니터 화면이 멈추거나 색감이 변할 때가 있죠. 전원을 껐다가 켜면 모니터 화면이 다시 잘 나올 때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모니터 옆 모서리를 몇 번 툭툭 두드려주면 화면이 흔들리다가 잘 나오거나 색상이 제대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을 보일 때마다 컴퓨터를 껐다 켜는 게 불편하잖아요. 어느덧 반복하다 보면 그 껐다 켰다 하는 불편함도 서서히 익숙해지곤 합니다. 습관이 돼서요. 원래 모니터가 가끔 멈추는 것처럼, 원래는 모니터가 멈추면 안 되죠. 잘 나와야 되죠. 근데 원래 모니터가 가끔 멈추는 것이다 라는 것처럼, 아니면 색감이 변하는 것처럼, 그럼 컴퓨터를 그렇게 재부팅을 하는 그러한 활동들, 일련의 작업들이 이제 일상처럼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그 불편함을 잊게 되는 거겠죠.
어쩌면 불편함에 적응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장난 무언가를 일상처럼 사용하다가요, 나중에는 누군가가, 내가 아닌 지인이 이거 고장난 거 아니야? 고장났네. 잘 안 되네. 라고 하면 그제서야 그 고장난 것이 다시 기억납니다. 아, 맞다. 고장났었지. 불편하지만 내가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지.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지금 뭔가 살짝 고장나거나 불편함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 불편함은 전자제품일 수도 있고요. 생활용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건이 아닌 사람 간의 관계, 누군가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리오 책갈피 오늘 준비한 첫 곡 듣고 올게요. 트로이 시반이 부릅니다. Youth. What if we run away? What if we left today? What if we said goodbye to safe and sound? What if we're hard to find? What if we lost our minds? What if we let them fall behind and they're never found? And when the lights start flashing like a photo booth and the stars exploding, we'll be fireproof. My youth is yours, tripping on skies, sipping waterfalls. My youth is yours, run away now and forever. Oh, my youth is yours, the truth so loud you can't ignore. My youth is yours. What if we start to drive? What if we close our eyes? Speeding through red lights into paradise. Cause we've no time for getting old. What a body, timeless souls. Cross your fingers, here we go. And when the lights start flashing like a photo booth and the stars exploding, we'll be fireproof. My youth is yours, tripping on skies, sipping waterfalls. My youth is yours, run away now and forever. Oh, my youth is yours, the truth so loud you can't ignore. My youth is yours. My youth is yours, tripping on skies, sipping waterfalls. My youth is yours, run away now and forever. My youth is yours, the truth so loud you can't ignore. My youth is yours. 트로이 시반 유스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듣기에 앞서서 고장난 것에 대한 불편함과 익숙함에 관해 이야기했는데요. 살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노트북의 각도에 따라서 노트북 화면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경우도 봤어요. 저는 아니고 제가 아는 분, 지인의 사례인데요. 노트북이 이제 수명이 있잖아요. 사용 연도가 있으니까 서서히 화면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던데 이런 상황이었어요. 옆에서 봤더니 모니터 그 노트북 본체와 모니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모니터를 살짝 기울였다가 다시 한 90도로 세웠다가 그러더라고요.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90도, 뭐 100도, 150도 각도에 따라서 그 화면이 보일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대요. 꺼지는 순간이 있대요.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뭔가 본체와 모니터가 연결되는 부분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불편한지 모르고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새로 구입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기는 할 겁니다. TV 리모컨에 이런 사례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TV 리모컨이 고장났을 때 전원을 끄고 켜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채널을 변경하거나 그 버튼, 볼륨 버튼 고장이 나서 잘 안 될 때가 있죠. 이런 경험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전원은 리모컨으로 켰는데 채널을 바꾸거나 아니면 볼륨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그 버튼이 저희가 흔히 말을 안 듣는다. 버튼이 안 먹는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버튼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널 변경 버튼을 계속 누르는데도 채널 변경이 안 되면 답답하죠. 건전지 수명이 다 되었나 하고 건전지를 새 것으로 교체도 안 되면 이 경우는 정말 더 답답합니다. 혹시나 건전지 때문에 그런가 하고 가졌던 희망마저도 없어진 거죠. 건전지를 교체했는데도 채널 변경이 안 되면요. 하물며 건전지가 어딨지 하고 찾는 과정도 시간도 있었을 거잖아요. 서랍도 열어보고요. 그 답답한 과정을 단지 건전지를 바꾸면 다시 버튼이 눌러질 것이다 라는 부푼 희망을 안고 했는데 그마저도 무너져 버린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요, 리모컨이 기능을 다시 못할 때는 크게 한번 하고 심호흡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리모컨을 여기저기 눌러보고 건전지도 바꿔보고 이래저래 해봐도 안 되면요, TV 안 봐, 그냥 자야지 밤이니까 이렇게 애써 위안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TV를 다시 봐야 하는 상황에서는 또다시 리모컨이 뭔가의 버튼의 기능이 잘 안 되면 불편함이 있죠. 결국엔 리모컨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TV 앞으로 다가가요. 그리고 TV 옆이나 뒤에 보면 리모컨이 없어도 전원을 켜거나 끌 수 있게, 그리고 버튼이나 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버튼들이 그 TV 모니터 자체에 또 있죠. 그 버튼을 이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전에 리모컨이 없을 때, 리모컨이 나오기 전에 80년대 정도겠죠. 그때는 리모컨이 없으니까 직접 TV에 있는 채널을 드드륵 이렇게 돌리면서 변경을 했었잖아요. 그와 흡사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또 어떤 땐 리모컨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건전지일 때일 수도 있어요. 건전지의 수명이 다 되어서 리모컨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땐 집에 건전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건전지 사러 가기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한참은 그렇게 며칠간 TV에 달린 걸로 수동으로 버튼 조작을 하다가 직접 전원을 켜거나 볼륨 같은 걸 돌리겠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네. 리모컨 없어도 켰다 껐다 채널이나 볼륨 변경 괜찮네 하고 익숙해집니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요, 그 불편함이 익숙함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앞서 말했던 지인의 안경테가 고장나서 자꾸 흘러내리는데도요, 제가 말하기 전에는 지인이 그 불편함을, 안경테가 흘러내린다는 걸 잊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때도요, 지인이 흘러내리는 안경테를 자꾸 손으로 올리던 모습이 처음엔 저도 자꾸 눈길이 그래가고 신경이 쓰였는데요,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그 행동에는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저도 그 사이에 익숙해진 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대화에 집중하게 되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제 일이 아니어서 제 안경이 아니어서 좀 더 빨리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와 비슷한 크고 작은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옷을 입다가 단추가 하나 떨어졌는데요, 나중에 달아야지 하다가 깜빡 잊고 있거나 아니면 며칠이 지나거나 그렇게 한 해가 1년이 지날 때도 있어요. 깜빡하고 그냥 그렇게 다시 옷장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바쁜데 귀찮은데 내년에 입을 때 다시 해야겠다, 그리고 잊고 있죠. 그래서 그 계절이 다시 돌아와서 옷을 꺼냈는데 맞다, 단추 떨어졌지, 단추 달아야지 하고 다시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한 대여섯 번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요.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스마트폰이 고장나고 불편했고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아직 고치지 않고 계속 사용하다 보니 익숙해진 거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갑자기 스마트폰 화면이 터치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거나 터치가 돼야지 실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가끔은 전화가 오는데 어떤 때는 터치가 돼서 전화를 받는데 터치가 안 돼서 벨은 울리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 터치가 받아야지 통화가 되잖아요. 화면은 보이는데 터치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순간들. 그래도 폰이 아예 고장나서 안 되는 건 아니어서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AS 센터에 가서 수리해야지 하다가요. 결국은 정말 급한 전화가 왔는데 꼭 받아야 되는 전화인데 그때 또 마침 터치가 안 돼서 좀 난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수리를 하러 갔죠. 무언가의 고장남, 그에 따른 불편함, 그리고 수리하지 않는 상태의 불편함이 계속되면서 올 수 있는 익숙함. 이러한 불편함에서 오는 익숙함은요, 살면서 물건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중에, 사람 관계 중에서도 오곤 합니다. 나와 성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다르거나, 아니면 생각의 코드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격이 다르거나, 생각이 맞지 않아서 불편할 수도 있고요. 관계에서 말입니다. 또 어떤 때는 평소에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티격태격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불편함으로 남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 간의 관계나 사회생활을 내 마음처럼만 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내 마음과 좀 다르더라도 내 생각과 차이가 있더라고 해도 때로는 양보를 하고 때로는 배려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이 계속 반복돼서 쌓이게 되면요. 서로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한 일을 함께 해야 되는데 자칫 그르칠 염려도 있습니다. 그게 양보와 배려의 수준을 넘는 불편함이라고 하면 그리고 차라리 흘러내리는 안경테를 안경점에 가서 수리를 하는 게 나은 것처럼 계속 마음의 불편함을 남겨두지만 말고 그 불편함에 익숙해지지 말고 그 불편함을 서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서로 간에 조금씩 고장난 부분들 아니면 불편한 부분들을 맞춰가는 수리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로 수리하는 걸 미루면 안 되는 게 있죠. 건강입니다. 건강은 절대 미뤄서는 안 됩니다. 네, 아시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몸에 정말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가 오면요. 살짝이라도 어딘가 몸의 불편함을 느끼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물론 몸이 불편한데 바로 병원을 가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거예요. 가야 되는데 일정이 계속돼서 가지 못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때는 한참 돈을 지금 아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고장난 건 괜찮아. 네. 몸을 고장난다고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요. 이 정도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픈 건 괜찮아. 참을만 해. 이까짓 거.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귀찮아서 안 갈 수도 있고 병원에 주사가 무서운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유는 다양하겠지만요. 작은 병을 놔두면 큰 병으로 키운다. 큰 병이 될 수 있다. 라는 말들도 많이 하잖아요. 몸의 불편함을 느끼면 바로 AS 센터에 가듯이 꼭 치료를,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몸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고장도 미뤄지면요. 그 상처가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살짝 리모컨이 살짝 불편해지거나 안경테가 흘러내리는 거에 불편함을 익숙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도 놔두시면 안 되고요. 마음에 뭔가에 상처나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요.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라디오를 들어도 좋고요. 이제 가을스러운 가을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햇살도 만나면서 걷기나 여행을 해보셔도 좋고요.
마음에 드는 책을 읽어보셔도 좋고 마음을 담은 음악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노래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제주소년의 손잡고 허밍, 피처링은 요조입니다. 버스를 기다려 널 싣고 모퉁이를 돌아 내 앞에 멈출 버스를 내리는 사람들 모두 살피다 내게 오는 너의 손을 잡겠어. 동네를 나설 때 아파트 유리마다 비춰진 내 모습에 설레고 널 만나게 되면 부를 노래 혼자서 연습해. 너와 함께 걷는 길 여름은 지나고 가을꽃 피었네. 그대 두 눈을 감아 어젯밤 꿈에 흐르던 멜로디를 따라 우리 함께 걷는 길 별들은 빛나고 달빛은 조용해. 다시 나를 불러줘. 너의 눈처럼 투명한 목소리 너의 목소리로 제주소년 그리고 피처링 요조의 손잡고 허밍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의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32회 방송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31회 지난 방송에서는요. 아침에 들었던 노래가 하루 종일 흥얼거려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흥얼거려짐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했는데요. 흥얼거려짐은 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떠한 공간이나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러한 흥얼거림은 아른거림과도 비슷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요즘 흥얼거리거나 평소에 중독된 것처럼 자주 듣고 있는 노래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처럼 떠오르는 사람이나 상황이 궁금하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31회 방송 라디오 책갈피에 남겨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주인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방송하는 모습이 쥐자 같아요 하고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말하면서 손을 흔드는 거, 휘젓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라디오를 통해서 생방송도 하지만 너튜브를 통한, 전주 FM 너튜브를 통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업로드가 되고 있거든요.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제가 방송하시는 모습을, 방송하는 모습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면서 막 손짓을 하죠. 네. 뭔가 저는 말할 때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요. 그러면 뭔가 마음이, 생각이 전달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멘트도 더 잘 되고요. 원래 마음처럼만이라면요. 좀 더 손을,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양손으로 이야기하는 걸 더 좋아해요.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이야기를 하거나 앞에서 말을 할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좋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쥐자 같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9월도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깊어가는 가을에 낭만적인 순간이 많으시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아라님이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노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것을 귀벌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집중력에 방해가 된다지만 저는 귀벌레를 걍 키워볼래요. 가을이 되니 옛 노래들을 자주 찾게 됩니다. 어제 김해에는 열린음악회 촬영이 있었는데요. 티켓이 생겨서 다녀왔습니다. 신효범님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발라드의 디바란 별명이 아깝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귀벌레 키울 준비하시고요. 신효범님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신청합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귀벌레, 들어본 것도 같아요.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것을 귀벌레 증후군이라고 하나 봅니다. 뭔가 귀벌레 증후군, 벌레라는 말만 들어도 저는 귀가 간질거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귓가에 그처럼 간질거리는 것처럼 맴돌고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 것은요. 말씀처럼 한참 이제 수능 기간 아니면 시험을 보는 기간에 뉴스에서 그런 거 나오죠. 수험생 금지곡이라는 표현을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공부하면서 계속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면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노래가 아니고 만약에 내가 수험생이다 라는 입장에서 영단어나 아니면 뭔가 외워야 할 내용들이 귓가에 맴돌고 머리에 맴돌고 자연스럽게 외워지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건 또 흥얼거리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외우려고 밑줄 짝 하면서 외워도요. 제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신효범님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가수 신효범 씨와 가을은 참 잘 어울린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라님 글을 읽으면서 맞다. 신효범이라는 가수 가을과 참 잘 어울린다. 신효범 표의 발라드 가을과 참 어울린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마다 어울리는 노래가 있다면요. 가을은 역시 발라드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기쁨으로 마음을 물들일 수 있는 웃음으로 단풍, 물이 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아라님의 신청곡 듣고 할게요. 신효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날 처음 사진으로 본 그날 99년 1월 31일 그날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들어준 너를 너무 사랑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데도 그땐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너무 편한 사이가 싫어서 너무 오랜 사랑 힘들어서 아픈 눈물 흘리는 널 돌아서 못된 내 마음도 기다려준 너를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데도 그땐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얼마나 힘들었을까. 못난 내 눈물도 따스히 감싸준 너를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 시간 속에 희미해지는 사랑에 그대가 흔들린데도 내가 잡을게요. 아무 걱정 마요. 내 손을 잡아요. 처음 그날처럼 신효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칸도 DJ님 덕분에 아직도 외워지고 있는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태정태세 문단세의 성현 중인 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순원 철 고순. 네, 지난주 방송할 때 저도 일부 이걸 말씀드렸죠. 이외에 떠오른 게 또 있는데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주상의 빛난 어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국민교육헌장은 여기까지만 기억나네요. 라고 적어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네, 세연님이 적어주신 글입니다. 지금 외우고 계시다고요. 나랏 말씀이 균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시영이 니르고저 홀배이셔도 도 생각났습니다. 적어주셨고요. 중학교 생물 선생님께서 외우는 방법 개발에 탁월한 재능이 있으셨는데요. 미역은 산모에게 다시 없이 좋다라고 하시면서 미역 다시마 톳을 외우는 거였습니다. 비타민 A, B, C, D, E 결핍 증상도 그림으로 외우는 게 있었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서 실생활에 유익하곤 합니다.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원소 주기율표 암기 방법이었는데요. 세연님이 올려주신 내용 중에 원소 주기율표 암기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요. 그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킨 노래 중에 심신의 욕심쟁이가 있었는데요. 노래와 함께
총알춤이 네, 유행했었죠. 그래서 노래 처음 부분의 가사를 수엘립의 붕산질산, 플레나마, 알규인황, 염화칼륨, 카알슘 이렇게 개사해서 총알춤을 추면서 외웠었는데요. 친구들에게도 전파해서 함께 춤추며 외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라는 네, 사연을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요즘에 저는요. 나리오 책갈피의 오프닝 시그널 뮤직과 엔딩 시그널 뮤직이 흥얼거려진 지 8개월 차예요. 일주일에 3, 4일은 그렇게 마음속에서 흥얼거리고 있답니다. 나리오 책갈피는 휴식 같은 친구예요. 김민우의 휴식 같은 친구 신청곡 드립니다. 휴식 같은 가을 되시길 바래요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나리오 책갈피 오프닝과 시그널, 네, 클로징이 시그널 뮤직 흥얼거려진 지 8개월 되셨다고 적어주셨는데요. 그러네요. 네, 올해 2월에 나리오 책갈피 첫 방송이 시작됐으니까 8개월입니다. 시간 빠르네요. 그 8개월 동안 함께 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적어주신 글 중에서 태정태세 문단세, 그리고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네, 이 두 가지 내용이요. 조선시대 왕의 순서와 국민교육 헌장이죠. 예전에 초등학교 이전에 국민학교 시절에 꼭 외워야 하는 필수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전국의 학생들이 거의 다 외워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세연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글에 이렇게 적어주셨잖아요. 태정태세 문단세의 성현중인 명선, 광인효 현수경영, 정순헌철 고수훈. 이거 정말로 지금도 다 외우시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저는 이거의 반의 반절만 외운다고 말씀드렸죠. 외우시는 거 맞죠? 인터넷 온라인 검색에서 네, 그거 보고 적어주신 거 아니죠? 외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농담이었고요. 그리고 그래서처럼,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뭔가를 외워야 할 것들에 노래나 음료를 붙여서 그걸 개발하시는 거죠. 선생님께서 외우기 쉽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보통은 국사나 세계사, 지리, 화학, 물리 이렇게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 많았던 기억입니다. 세연님만의 방법으로 외우기 쉽게 문장을 만들기도 하셨다고 적어주셨는데요. 이 글을,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문장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요. 아니면 리듬을 만들어서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음악에 이런 외워야 될 내용들을 덧입혀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어떤 게 있었는지요. 그러고 보니 오히려 예전도 이렇게 암기 학교 다니면서 그런 게 필요했겠지만 요즘처럼 깜빡깜빡 잘 잊어버릴 때 그리고 건망증이 심할 때 필요한 암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나리오 책갈피 오프닝 시그널 뮤직과 엔딩 시그널 뮤직이 흥얼거려진다고도 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오프닝과 엔딩 시그널 뮤직은 둘 다 스티브 바라카스의 곡인데요. 오프닝 곡은 이터니티, 엔딩, 클로징 곡은 데이 바이 데이입니다. 스티브 바라카스의 노래예요. 곡이죠. 노래가 아니고요. 글의 내용처럼 그리고 신청곡의 제목처럼 나리오 책갈피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올 가을에 휴식 같은 평안한 가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세연님의 신청곡 함께 듣겠습니다. 김민우, 휴식 같은 친구. 내 좋은 여자친구는 가끔씩 나를 보면 얘기를 해달라 졸라대고는 하지. 남자들만의 우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궁금해.
언젠 지난 어두운 밤길을 달려 불이 꺼진 너의 창문을 두드리고는 들어가 내 옆에 그냥 누워만 있었지 아무 말도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어 한참 후에 일어나 너에게 얘기를 했었지 너의 얼굴을 보면 편해진다고 나의 취한 두루는 기쁘게 웃고 있었지 그런 나를 보면서 너도 웃었지 너는 언제나 나에게 휴식이 되어준 친구였고 또 괴로웠을 때면 나에게 해답을 보여줬어 나 한 번도 말을 안 했지만 너 혹시 알고 있니 너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너는 언제나 나에게 휴식이 되어준 친구였고 또 괴로웠을 때면 나에게 해답을 보여줬어 나 한 번도 말을 안 했지만 너 혹시 알고 있니 너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김민우 휴식 같은 친구 듣고 오셨습니다. 전주 FM 너튜브 라디오 책갈피에 올려주신 댓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해봄 진숙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진행자님 방송 잘 들었습니다. 사람을 흥얼거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저는 상상력이 부족한가 봐요.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고 히읗 남겨주셨고요. 먼저 제가 자주 흥얼거렸던 노래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세레나데 투 스프링이에요. 가을에 잘 어울리는 곡이죠. 대학 시절부터 일상의 배경음악으로 들었답니다. 물론 그때는 책을 읽거나 자기 전 일정을 정리하면서 들었기에 김동균님 목소리가 아니고요. 원곡 시크릿 가든의 봄을 위한 세레나데로 들었습니다. 언젠가 10월이 봄인 나라의 여행을 가서요. 이 곡을 들어봐야지 상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이별을 경험하면서 삶을 견디고 살아내는 시간의 의미도 알게 되었고 비로소 김동균님의 목소리로 듣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라는 곡의 가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에 이 노래가 더욱 좋아진 이유이기도 해요. 방송하시는 날은 9월의 마지막 날이죠. 저는 아마도 해마다 그렇듯이 특별한 10월 첫 주를 위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고 자주 가는 떡집에서 떡을 사면서 라디오 책갈피 방송을 들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점심엔 국수를, 저녁엔 칼국수를 먹겠죠. 한 주 동안 좋아하는 공연과 영화도 보고 넓은 공터를 발견하면 자전거를 타며 가을 햇살을 누릴 것 같기도 해요.
노래 신청을 하려고 글을 시작했다가 진행자님께서 선정해 주시는 노래 한 곡이 더 감미로울 것 같아 마음을 바꿨습니다. 요즘 진행자님의 기분을 담은 노래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가을에 계획한 일들도 모두 술술 잘 풀리셔서 결실 가득한 가을 되시길 바래요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 노래가 생각나서 글을 작성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결국엔 저에게 선곡을 부탁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람을 흥얼거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요. 사람을 흥얼거린다는 거요. 마치 노래가 흥얼거려지고 입가와 입안에서 맴도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내 머리와 마음에 자꾸 떠오르고 맴도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계속 흥얼거려지는 것처럼 떠오르고 생각나는 거죠. 진숙님에게도 그런 사람이 그런 기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흥얼거려지는 사람과 순간 말입니다. 요즘 10월의 첫 주를 위해서 도서관에서 책을 고른다고도 하셨는데요. 앞서 아라님이 그래서 발라드와 가을이 잘 어울린다고 했었죠. 가을은 또 독서의 계절이죠. 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책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이라면 가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책과 잘 어울리는 계절의 개인적 취향은 다를 수 있지만 말입니다. 10월의 계획 중에서 좋아하는 공연도 보고 영화도 보고 자전거를 타면서 가을 햇살을 누릴 것 같다고도 하셨는데요. 햇살 하면 또 가을 햇살이죠. 네. 가을하고 햇살은 잘 어울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햇살이라는 말은 봄과 가을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봄 햇살, 가을 햇살. 가을 햇살과 봄 햇살, 뭔가 굳이 둘의 느낌을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봄 햇살은 제 개인적으로는요. 따뜻하게 와닿는 햇살의 느낌이 봄과 좀 닮은 것 같고요. 가을 햇살은 뭔가 따뜻하긴 하지만 살짝 마음을 좀 건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좀 감성에 푹 빠지는 그런 느낌의 햇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을엔 센치해진다 이런 말도 하곤 하잖아요. 진숙님이 자주 흥얼거렸던 노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가을의 대표곡 중에 하나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아마도 10월에 앞으로 한참 동안 가을 동안 여기저기에서 이 노래가 자주 흘러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주 흘러나오는 것만큼 자주 흥얼거려지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 노래는 국내 번안곡이죠. 네. 성악가 김동규 씨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원곡은 시크릿 가든의 세레나데 투 스프링, 봄에 대한 세레나데가 원곡입니다. 가을 노래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노래의 제목 자체의 원곡은 스프링이 들어가고 있어요. 봄이죠. 그래서 이 노래, 이 음악 세레나데 투 스프링은요. 원곡 말입니다. 실은 세계적으로는 봄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커버곡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라는 제목과 그러한 느낌의 가사로 사용되면서 보통은 봄을 떠올린다기보다는 이 노래를 들으면 저희가 10월이나 가을을 생각하게 되고 있죠. 원래는 이 노래를 신청하려고 글을 시작하셨다가 저에게 노래 추천을 부탁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저의 추천 노래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입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진숙님 글을 보면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보는 순간 이미 저에게는 이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노래만 계속 흥얼거림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그래서 함께 들으려고 하는데요. 김동규 씨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 노래는 앞으로 한동안 여기저기에서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시간에는 파페라 가수 휘진의 버전으로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휘진의 같은 앨범에 또 하나의 가을 노래인 우체국 앞에서도 있어서 함께 선곡을 해봤습니다.
언젠가는 10월에 계절적으로 10월이 가을이 아닌 봄인 나라에 가보고 싶다고도 하셨는데요. 10월이 가을인 나라. 네, 우리나라가 10월이 가을이라면 10월이 봄인 나라죠. 10월이 가을이 아니라 봄인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호주입니다. 우리나라와 계절이 좀 다르죠. 상반되인 곳 중에 하나죠. 따뜻한 그리고 봄의 느낌의 10월 느낌이 색다르고 좋을 것 같은데요. 언젠가 저도 기회가 된다면 10월의 봄을 가서 맞이해보고 느껴보고 싶네요. 가을에 계획한 일들도 모두 술술 잘 풀리고 결실 가득한 가을 되시길 바란다고 마무리 글 해주셨는데요. 진숙님 그리고 라디오 책갈피 청취자분들 모두 그런 가을 그런 어느 멋진 가을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래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휘진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리고 가을 우체국 앞에서.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뭘 할까. 장막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것.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
파페라 가수 휘진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함께 들으셨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와 함께 이어 듣기로 했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가을 우체국 앞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리오 책갈피는 지인이 흘러내리는 안경테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안경테가 자꾸만 흘러내리는데 지인은 그게 익숙해져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는데요. 누군가가 그것을 안경테가 흘러내린다는 것을 알려줄 때서야 아 맞다 안경테 고쳐야지 하고 인식하기도 합니다. 살면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용하는데 함께 하는데 큰 영향은 없지만 불편한 것들, 그런데 그 불편함의 수리를 미루다가 익숙해지는 것들, 익숙해져 버리는 상황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건 제품이나 상품처럼 물건만이 아니고요. 사람 간의 관계나 건강, 내 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 생각과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은요. 전주 FM 너튜브 나리오 책갈피 방송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일상적인 생각과 이야기도 좋습니다. 나리오 책갈피 방송은 지금처럼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한 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전주 FM 93.5MHz에서 재방송합니다. 라디오 외에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시면 본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도 방송 듣기가 가능합니다. 너튜브를 통해서는 보이는 라디오 다시 듣기가 가능한데요. 너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 마지막 곡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휘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10월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 웃음과 즐거움도 깊어가는 그런 오늘 그런 한 주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진행자 이칸도였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사랑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몰랐네